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도 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뜨겁게 요동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21세기 신냉전의 정수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바로 북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판 무기들로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 왔죠. 지금 그 견고했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스스로 아프리카의 폴란드를 꿈꾸는 나라 모로코가 있습니다. 모로코가 지금 준비 중인 카드는 단순히 무기 몇 대를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북아프리카 전체의 군사 지도를 다시 그리고 과거의 종주국들을 밀어내는 대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대전략의 파트너로 선택된 나라는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외신들이 일제히 타전한 K2 흑표 전차 400대 도입 검토 소식은 사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400대라는 숫자는 프랑스나 독일이 보유한 현역 전차 전체보다 많은 규모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군사 지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로코가 이미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방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나라는 무기체계 호환성을 위해 미국제를 추가 도입하거나 유럽제를 선택하는 것이 관례죠. 하지만 모로코는 그 관례를 깨고 한국산 검은 표범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로코는 왜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웃나라 알제리와의 지독한 악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모로코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로코 바로 옆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알제리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1963년 국경 문제로 맞붙었던 모래 전쟁 이후 서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끊임없이 대립해왔습니다. 1994년 이후로는 육상 국경이 완전히 폐쇄되었고 2021년에는 급기야 외교 관계마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긴장 관계에 거대한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알제리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 유대인들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온다고 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거죠. 이에 분노한 알제리는 국방비를 전년 대비 25%나 증액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러시아제 T-90 전차 군단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제리가 보유한 전차 수만 무려 2,400대에 달하는데 이는 모로코 전차 전력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질적인 위협입니다. 알제리는 러시아제 최신 주력 전차인 T-90을 무려 600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국경 너머 600대의 T-90이 언제든 포신을 돌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모로코도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380여 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력은 1970년대에나 쓰던 노후 장비들입니다. 현대전에서 구식 전차로 T-90을 상대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그렇다면 모로코는 왜 미국산 에이브람스를 더 사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현실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미국산 에이브람스는 분명 강력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와 연비, 그리고 까다로운 정비 조건입니다. 70톤에 육박하는 덩치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가스터빈 엔진은 막대한 연료를 소비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느리기로 유명하죠. 당장 위협이 코앞인데 부품 하나 받으려 해도 미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의 K2 흑표가 등장한 겁니다. 모로코가 주목하는 건 사막 지형에 특화된 K2의 기동성과 특수 능력입니다. 모로코가 도입하려는 모델은 사막형 개량 버전인 K2ME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을 견디는 대용량 냉각 시스템으로 엔진은 쌩쌩 돌아가고 전차 안은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싸우는 군인과 더위에 지친 군인, 승부는 이미 여기서 갈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사막의 거대한 모래 언덕에서 K2는 이른바 무릎 꿇기가 됩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 차체를 납작하게 낮추거나 앞부분만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모래 언덕 뒤에 몸을 완전히 숨긴 채 포신과 감시 카메라만 살짝 내놓고 쏘는 헐다운 사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제리 전차병 입장에서는 적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모래 언덕 뒤에서 포탄이 날아와 꽂히는 공포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결정탄은 바로 KS템 상부 공격 지능탄입니다. 보통 전차 포탄은 직사로 날아가지만 KS템은 박격포처럼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적 전차 머리 위에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며 가장 약한 부위인 정수리를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스스로 적을 찾아가는 스마트 포탄이라 숨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러시아 전차 특유의 약점인 포탑 사출 현상이 사막 한가운데서 불꽃놀이처럼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전차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아무리 무적의 K2 흑표라도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포탄이 쏟아지면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K2와 함께 세트로 가져오려는 비밀 병기가 2개 더 있습니다. 바로 사막의 포병왕 천무와 K방패 청웅2입니다.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수천 발씩 퍼붓는 전략을 씁니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전차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포탄 세례를 맞을까봐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런데 천무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저격용 로켓입니다. 80km 밖에서 알제리의 지휘소나 탄약고를 점사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알제리군이 포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온 천무가 그들의 지휘부를 먼저 날려버리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 퍼즐, 청웅2가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사실 모로코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알제리의 최신형 수호의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청웅2는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이 영공에 발을 들이는 순간 딱 잡아내 요격합니다. 특히 직접 충돌 방식이라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결국 모로코의 전략은 이겁니다. 청웅2로 하늘을 묶고 천무로 멀리 있는 적의 싹을 자른 뒤 마지막에 K2 흑표가 사막을 정리하는 것.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현대전의 정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청웅의 레이더가 적기를 발견하면 그 정보가 전차와 로켓 부대에 즉시 공유되죠. 군대 전체의 DNA를 한국형 시스템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겠다는 대담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로코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아주 특별한 신뢰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모로코의 주요 철도망을 깐 기업이 바로 한국의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만든 기차가 거친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달리는 걸 보면서 모로코 정부는 한국의 기술에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기차가 이 정도면 전차는 얼마나 튼튼하겠어? 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여기에 한국은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 바로 납기를 제시합니다. 지금 모로코는 급합니다. 옆나라 정세는 불안한데 미국이나 독일 전차를 사려면 5년,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하시면 당장 내년부터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폴란드에 번개같이 배송하는 걸 전 세계가 봤으니 모로코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배가 아파서 잠 못 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북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앞마당, 즉 나와바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무기는 당연히 프랑스제를 쓸 줄 알았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이 들어와 400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싹쓸이하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차인 르클레르가 모로코 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실패를 넘어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위 세이프 프로그램 같은 자국 산업 보호 논리를 내세우며 견제하려 하고 생산 라인이 버티겠냐며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부러움의 절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흉내 낼 수 없는 한국의 생산 속도와 가성비를 보며 느끼는 처절한 위기감의 발로인 겁니다. 과거 식민 종주국들의 영향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의 기술력이 메우고 있는 이 현상을 그들은 공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본부를 설립하며 중동과 아프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K방산 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K2 도입은 그 벨트의 서쪽 끝을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모로코는 이제 아프리카의 폴란드가 되어 육, 해, 공 전체를 한국 무기로 무장하려 합니다. 알제리의 위협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모로코 국민들에게 사막을 질주하는 400대의 K2 흑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해준 안전이자 평화의 약속이겠죠. 모래바람을 뚫고 전진하는 검은 표범의 모습은 이제 북아프리카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검은 표범은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새로운 전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투에 눈먼 강대국들의 견제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이 뜨거운 사막의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